2차 부등식 할 건데 요 단원 꽤 크거든요. 덩어리가. 보시면 꼭지가 1, 2, 3 들어있고 넘어가서 4, 5, 6 이렇게 들어있어요. 특히 6번 되게 어려워요. 6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되어 있죠. 근의 분리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 넘게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예제까지 풀려면. 꽤 덩어리가 크고 앞에 보시면 그 바로 앞에 5번 덩어리가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이건 좀 쉽거든요. 이건 뭐 말만 하면 되는 거라서 끝나는 거고 그 앞에 1, 2, 3, 4번을 오늘 얘기할 겁니다.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2차 부등식부터 볼 텐데 보시면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식 뭔지 알죠? 방정식에서 등호를 부등호로 바꾸면 그냥 부등식 되는 거야. 그죠? 최고차가 2차인 부등식을 그냥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쉽죠? 네. 그래서 그 2차 부등식이라는 걸 풀려면 이번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의 해와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얘를 보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방정식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건 2차 방정식이에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는 2차 함수예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라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요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축과의 교점 x좌표다 그랬다고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 이란 이야기예요. 흰색 식을 다시 보면 둘의 차이는 뭐냐면 y자리에 0만 들어간 거거든요. 즉 y는 0이 누구냐면 x축인 거잖아. y는 0이라는 식의 그래프가 x축이에요. y좌표 0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x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y는 0하고 y는 요거 하고 둘이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축과의 교점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 그림 그려서 x축이 요렇게 있고 포물선이 요렇게 있고 요점 x좌표를 알파, 요점 x좌표를 베타 그러면 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부등식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요. 또는 0보다 작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2차 부등식인데 그럼 이 부등식이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거야. 방정식 이야기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y에다 그냥 0 대입한 거다 그랬죠. y는 0 누구라고? x축이라고. x축이랑 2차 함수랑 만났다 라는 소리예요. y값이 똑같다는 이야기라고. 1위로 넘어와 보면 y는 이라는 2차 포물선이랑 y는 0 이라는 x축이랑 그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작으니를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이 소리야. 포물선에 있는 y좌표랑 x축에 있는 y좌표를 비교했을 때 포물선에 있는 y좌표가 더 커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등호가 의미하는 그림은 그래서 누가 되냐면 이 상태에서 이걸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얘와 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응? 다시 요 부등호를 그림에다 표시해 보면 얘와 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x축보다 위에 있다 그 소리예요.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것의 y좌표가 0보다 커요. 그 소리니까.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얘가 될 텐데 파란색처럼 저것을 나타내는 이 부등식의 해는 누가 될 거냐면 x좌표가 알파보다 작거나 x좌표가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봐봐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도대체 x좌표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잘라보면 이거지.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x좌표가 알파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x좌표가 베타보다 커야 이쪽 편의 그림이 그려져요. 반대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서 요 사이에 들어있다고 치면 어때? 그때는 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요 그림. 이 그림은 x좌표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은 영역인데 얘는 y좌표가 어때요? x축보다 오히려 작아요.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빨간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해가 누구다?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등식에서 0보다 크냐 작으냐는 그림을 꼭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 그림 떠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이 그림 없이 그냥 달달 외우시면 분명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얘를 먼저 배우긴 해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거든요. 이거 세 개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는 건 그냥 순서상 여러분한테 가르치기에 편하기 때문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2학년이 돼서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과목에 가시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지수 로그거든요. 뭔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생긴 걸 배워요. 지수랑 로그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배워요. 지수 함수를 배운 다음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배워요.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라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처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함수를 알고 계시면 여기에서 파생돼서 방정식과 부등식도 다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배우시면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다 꿰서 넣어야 되고 부등식도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설명 시작하는 거야. 함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내가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 그 얘기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뭐라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 그려지려면 x좌표가 알파보다 작든가 베타보다 커야 돼.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요. x축보다 밑에 있으려면 작다는 거니까 0보다 작은 거니까 x축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x축보다 밑에 있으려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어있는 x값을 집어넣어야 돼.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은 이제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이건 0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거니까 얘는 누구일 거냐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냥 등호만 들어가는 거예요. 0보다 크다 해서 등호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가 등호만 씌우시면 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빨간색에 등호만 집어넣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꼭 그림 떠올리시고요.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엔 0보다 크냐 작으냐를 하려면 기준이 되는 건 누구냐면 0일 때예요. 는 0이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즉 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사실은 방정식을 먼저 푸셔야 돼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거보다 크니 작으니를 이야기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부등식은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돼요. 방정식의 해를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바깥쪽이냐 이거 안쪽이냐 이거를 그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오케이?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돼. 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방정식의 해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찾아서 그래프 그리고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x축 위에 있는 건지 밑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벌어지는 건지 안쪽인지가 정해지는 거다. 됐죠? 이렇게 생겼고요.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외우라고 되어 있는 책에 보면 이거 여기 쓰는 건 썼다 흘리세요.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의 경우에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힘들까봐 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려울 테니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A를 0보다 크게 만들래요. 최고 창의 개수를 0보다 크게 만들어서 이게 0보다 크면 밖으로 벌어지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안으로 모이는 거야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래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려면 빼고 그냥 이것만 할까요? 이 부등식을 풀려면 뭐부터 푼다고?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x제곱 에이 귀찮다. 바로 그냥 는 0이라고 생각하고 방정식 풀자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 되겠죠? 그래서 근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라고. 그럼 그림을 떠올려 보면 이런 거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데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니까 곡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 중에 0보다 크대요. 어디 있다고? X축보다 위에 있다고. 위에 있는 여기가 어디라고? 얘하고 얘라고. 그럼 얘와 얘만 살아남게 하려면 X에다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야 되고 3보다 큰 값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누가 될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1과 3의 바깥쪽이다 그 얘기예요. 위에다 할까요? 바꿔서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역시나 방정식 먼저 풀어야 되고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니까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생겼죠? 그림 그려보면 뭐라고? x축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라고. 그런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얘가 살아남는 거지. 그죠? 얘가 남게 되려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있다. 되죠? 요 그림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냐면 요 그림만 싹 지우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에이, 헷갈리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얘가 0보다 작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인수분해 해보면 1이랑 1에 마이너스 주고요. 3,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니까 2 되잖아. 그지? 그럼 x의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 해가 될 거고요. 바깥쪽일까 안쪽일까를 생각해보면 그림을 떠올리라고 x축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 위로 볼록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상태에서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럼 x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가지고 헷갈리지 말라고. 0보다 작다인데 누구는 안쪽에 있고 누구는 바깥쪽에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이걸 헷갈리지 말라는 뜻에서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양수로 만드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음수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는 거야. 좌변에도 우변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얘는 0이니까 원래 0이고요.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지만 최고창 개수가 음수니까 실제로는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어서 밖으로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 통째로 우변으로 넘기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인 게 x제곱으로 바뀌죠. 0보다 크다로 바뀌겠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빨간색 식이 완성이 된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건 사실은 이양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단순히 바깥쪽 안쪽이라고 외우시면 약간 피곤해요. 피곤하다기보다 길게 못 가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0보다 크냐 작으냐 그거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떠올리세요. 그래프 떠올리세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건지 밑에 있는 건지 그러려면 바깥쪽이어야 하는지 안쪽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고. 오케이? 제발 머리를 좀 쓰자고요. 하나만 더 보고 가자면 지금 제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함수를 이야기했는데 2차 함수라는 건 참고로 굳이 나누어 보자면 6개의 그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거든요. 진짜 억지로 나누자면 이렇게 6개인데 차이는 이거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요거 왼쪽은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거. 요거 오른쪽에 있는 3개는 위로 블록인 거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거. 이렇게 3개고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2개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 보란 이야기겠죠. 0보다 크고 요거 2개는 됐어요. 깜짝이야. 놀랬잖아. 얘는 판별식이 0이란 이야기고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거였다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런데 이 6개의 그림 중에 지금 내가 뭐만 얘기했다고? 가운데 있는 2개만 이야기했다고.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것만 이야기했다고. 그럼 나머지 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2차 함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치면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 풀어보자는 이야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방정식부터 푼다고요?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림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x축에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중근 갖는다는 이야기고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방정식 입장에서 중근을 가졌다는 건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축에 접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접점 x좌표가 2다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2를 기준으로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그림 중에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어디란 이야기냐면 여기 구멍 뽕 뚫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구멍이 뚫리는 이유는 접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접한다는 건 x축이랑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요 접점 자체는 y좌표가 0이에요. 딱 0이 되는 순간이라고. 근데 나는 0보다 큰 걸 원했잖아요. 그럼 이 순간은 제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0이 되는 순간이니까. 다시 말해서 x-2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이 부등식의 해는 누가 될 거냐면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아도 되죠? 2보다 커도 되죠? 2는 안 돼요. 2는 안 돼. 그래서 해로 보통 뭐라고 쓰냐면 또는 2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작아도 되고요. x가 2보다 커도 돼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약간 멍청이 같지만 이렇게 써요.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아니면 그냥 x가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2만 아니면 돼. 그런 소리거든.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똑같은 녀석 가지고 몇 개 더 해보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에 등호 들어갔어요. 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0 이상이래.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2까지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2를 뺐던 이유는 2일 때 0이어서 그런 건데 얘는 지금 뭐래? 0인 경우도 괜찮대.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다? 실수 전체가 된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완전 제곱식인데 얘는 0인 경우가 빠지기 때문에 2를 빼는 거고요. 얘는 0인 경우도 괜찮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2까지도 같이 가는 거라고. 실수 전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부동 방향을 살짝 바꿔볼까요?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보다 작대. 이것의 해는요? 없죠. 없죠. 그림 이거잖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X축보다 밑에 있었으면 좋겠대.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X축보다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X좌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식은 없다. 하나 남았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 이하래. 이것의 해는 X가 2다. 이거 딸랑 하나 있어요. 이상하지?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 있어요. 보통 부등식은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딸랑 하나만 있어요. 0 이하다 그랬는데 그림에서 보면 어때?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0이 되는 순간 요거 딱 한 번 있고 0보다 작은 순간은 없거든요. 요거 한 번 있어요. 그래서 x는 2 하나만 딱 해가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접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거 뒤집어진 경우도 그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만나는 경우는 아예 그냥 0보다 크냐 작으냐 가지고 바로 해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등호 들어간 거 가지고 장난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갈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책 봅니다. 그냥 칠판 봅시다. 똑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요 페이지인데요. 이게 2번인가요? 2번 박스에 2번 꼭지에 보면 나오는 거죠.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등식을 물어봤는데 방정식의 판별식이랑 2차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부등식의 해를 쭈루룩 찾고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정리해 놓은 자료인 거고요. 이거 다 비어 있어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림 가지고 생각하면 되지. 봐, 표는 이렇게 생겼죠? 판별식 왜 나와 있는 거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죠. 왜? 2차 함수는 그림이 6개 있었다고. 근데 그 6개 중에 왜 이 오른쪽에 있는 3개는 그냥 거꾸로 뒤집어진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란 이야기고 왼쪽 편에 있는 3개 그림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밑에가 달라질 거니까 판별식 가지고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이거냐에 따라서 즉 X축보다 위에 있는지 걸쳐서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걸쳐서 밑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했고요. 요거는 설명 안 했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다고. 당연한 거지.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든 0 이상이든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아래쪽엔 없어요. 걸쳐 있어도 없다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표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보시고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말했지만 이거 다 비어 있어도 채우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니까. 미리 땡겨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칠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요거는 칠판으로 보시고 책은 아까 페이지 펴놓으세요. 책은 아까 표 펴놓으시고요. 칠판 보시면 네 번째 꼭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참이야 그 소리 하는 거니까 성립해 그런 이야기니까 앞에서 봤던 표에서 실수 전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앞에서 봤던 표 있죠? 그 12칸짜리 표 거기서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는 해 그게 누구인지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래. 0보다 크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뭔 소리야? X축 위에 둥둥 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X축 위에 있어.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이 그림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얘는 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걸쳐서 위에 있다는 이야기여서 이거여도 되고 아니면 다 있는 것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얘는 뭐래? 0보다 작대. X축 밑에 있어야 된대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X축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림으로 떠올려 보자면 밑에서 둥둥 떠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아까 그랬던 이 6개 그림 중에 도대체 몇 번에 해당하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금방 해결된다고요. 1번 보시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보다 크대요. 둥둥 떠 있다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이 첫 번째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첫 번째 거란 이야기고,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식은 누가 될 거냐면 최고 차원 계수는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그 얘기하는 거지. 2번 보면 뭐래? 0 이상이래.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된대. 무엇을 집어넣든 X축에 걸쳐서 위에 있다는 거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최고차원 계수는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던가 0이던가 라는 소리예요. 어디였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3번, 4번도 마찬가지죠. 3번이 의미하는 게 0보다 작다니까 누구라고? 이거 맨 끝에 거. X축 밑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원 계수는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도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오는 이것들도 당연히 그냥 달달 외우는 거 아니고요.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2학년 때 되면 못 외웁니다. 더 복잡한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제발 그림 떠올려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 이건. 어렵다고 외워서 쉽게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 생각해야 돼. 제발. 이거 안 하시면 쫓아낼 거야. 내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이니까. 생각해야 돼. 이 그래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제발. 아시겠죠?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함수 안 하면 안 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발전을 한다고. 어디 갔어? 밑에 보시면 뭐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큰 거 아니고 작은 거니까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방정식 할 때도 비슷한 거 했어요. 2차 방정식의 작성 이런 거거든요. 다른 건 뭐냐면 이런 거지. 해가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 만드세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겠구나 정도는 눈치를 채야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근 2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거기서 0보다, 그러니까 바깥쪽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여서 0보다 크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부등식의 해만 찾을 수 있으면 그걸 거꾸로 뒤집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녀석이고요. 앞에서 방정식 만들었던 거 떠올려 보시면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서 식 만들고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잘 정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따 문제 풀러 가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다 푸셔야 되고요. 요거 싹 다 풀고 나서 여기 5번 꼭지까지 가는 거예요. 4번 5번 아니고 4번 꼭지까지 여기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유형 익히기에 가서 필요한 문제 몇 개만 얘기를 더 하고 공부할 시간을 드리자면 첫 번째 유형에 보시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등식의 해를 물어봤어요. 눈치챘나요? 이 식 어떻게 만든 건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지만 이거 두 개 짬뽕하면 얘 된다는 거 보이죠? 요거 좌변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거 원래대로 mx랑 n을 우변으로 넘기면 이 부등식은 사실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 이 부등식을 풀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아까 0보다 크냐 작으냐만 이야기했는데 0보다 크냐 작으냐는 x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였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이거 얘기하는 거지. 얘는 2차 포물선이고요. 얘는 직선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다고? 포물선이 더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어때?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건 어느 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는 직선보다 포물선이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부등식에서 이 부등호가 의미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직선보다 포물선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영역이 될 거고요. 저 그림을 살리려면
X좌표. 일단 교차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고 2니까 이거 잘라가지고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왼쪽 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얘와 얘 사이에 들어있어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누구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다 그 얘기고요. 등호가 붙는 건 여기에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등호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경우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막 A, B, C를 찾거나 MN을 찾거나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걸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래프로 이해를 해보자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들어있는 X좌표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다음 요 녀석은 809번인데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해가 나와 있거든요. 알파랑 베타를 구하자면 구할 수 있죠. 요거 두 번째 유형이에요. 아예 그냥 유형 익히기로 바로 들어갔어요. 해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면 뭐부터 구한다고?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한다고요. 그래서 근을 찾아보면 알파랑 베타랑 두 개가 나오나 봐.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으냐 크냐 이 소리를 하고 있겠지. 참고로 요 녀석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X축이랑 두 군데에서 만날 거예요.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고요. 0도 포함, 0도 포함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X좌표를 살펴보면 얘보다 왼쪽 편이고 얘보다 오른쪽 편이구나 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 부등식의 해가 뭐래요?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란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 빼란 이야기인데 그럼 이 알파랑 베타는 사실은 누구란 이야기냐면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구나 라는 소리예요. X축과의 교점이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억하고 있으려나? 당연하죠. 뭔데? 절대값 A분의 루트 D. 절대값 A분의 루트 D. 니까 절대값 A는 1이고요. 안 쓸게요.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차이를 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해라고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부등식의 해 그것의 경계로 알파 베타라는 건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고요.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축과의 교점이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역시나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서 이거 다 풀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넘어갈게요. 절대값 붙어 있는 건데 이거 지난주에는 안 했다만 월요일은 안 했다만 오늘은 합시다. 절대값 붙어 있는 것의 본격적인 내용은 요 앞단원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산수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되니까 제가 다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거 숫자 약간 더러워요. 참고로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었냐면 절대값의 부호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 풀었죠. 절대값의 부호를 정했다는 건 2x-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에어컨 좀 켜줘. 난 더워. 근데 너무 습해요 근데. 그래서 에어컨을 켜는 거죠. 2x-1이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절대값의 부호를 확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x가 2분의 1 이상이면 얘가 양수란 이야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2x 마이너스 1 이하다. 이 부등식 풀라는 거고요. 이건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교점 찾아야 하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 이하다. 이 부등식 풀란 이야기인 거지. 이거 좌변으로 다 넘긴 거고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x가 마이너스 1하고 4일 때가 방정식의 해가 될 거고요. 떠올려봐. 머릿속으로 그림. 0 이하래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4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한다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4야. 아래로 볼록이네요. 0보다 작대요. 여기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서 나오는 해는 누구다? 2분의 1 이상 4 이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도 그때는 요 녀석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절대값이니까. 좌변 넘겨서 2차 부등식 푸시고 범위 가지고 잘라내시고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왜 저는 같다가 붙어요? 어디요? 쟤는 2분의 1보다 큰 거. 아, 이거 2분의 1 여기 절대값의 등호는 아무 데나 붙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붙이는 거, 둘 다 붙여도 어차피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x가 2분의 1이면 이거 딱 빵이잖아요. 절대값 0은 0이잖아.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똑같이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호는 여기 붙어도 되고 여기 붙어도 되는데 둘 다 쓰진 않고요. 어차피 같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쓰진 않아요. 그렇다고 둘 다 안 쓰지도 않고요. 보통 큰 쪽에다 많이 붙이는데 2분의 1은 아무 데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등호를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제가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붙은 건 절대값을 먼저 확정해 놓고 그냥 부등식 푼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왜 이렇게 할 게 많니? 요 부등식의 해가 이거 이렇게 생겼대요. 일단 해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생겼고 수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잘라서 얘보다 왼쪽 얘보다 오른쪽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영역과 이 영역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대요. 들었어? 다시 이것의 해가 얘라고 했는데 이 해가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5보다 왼쪽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래. 근데 이 영역에서 어쨌다고 x축보다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땐 x축 위에 있고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도 x축보다 위에 있거든.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니까 요 2차 부등식 그림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에서 x축이랑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이거지.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a는 0보다 큰 녀석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0이라는 녀석은 인수분해 해보면 5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졌구나 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두 근의 합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거고요. 이거 두 근의 곱이 누구냐면 a분의 10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5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a랑 b도 찾으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게 얘보단 요게 낫겠는데?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수들의 값을 찾아내시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등식을 물어봤는데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다고요. 계속 그림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 필요 없는 건 넘어간다고 했는데 다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방금 했던 짓을 똑같이 또 하는 건데 fx는 0보다 작아요의 해가 마3 또는 마2 뭐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x축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보고 여기를 2라고 봤을 때 범위가 어디래? 마이너스 3보다 왼쪽 편, 2보다 오른쪽 편이래요. 이 영역에서 어땠다고?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이쪽 영역에서 x축 밑에 있다고. 마3보다 작으면 x축 밑에 있고 2보다 커도 x축 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디 그려진다는 이야기냐면 여기랑 여기에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2차 곡선이 이 영역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건 그림 자체는 누구란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아이고 애매해.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fx라는 녀석은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뽕긋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마3이랑 2에서 x축이랑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다시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fx가 0보다 작아요의 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지금 부동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fx가 0 이상이에요 이러면 해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월 방향도 반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 대신에 여긴 등호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얘가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x가 0 이상이에요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얘가 다가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갔죠. f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래요. 뭐 한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 쓴 거죠. 여기 x에도 마이너스 x 쓰면 되죠. 이렇게 생긴 게 답이 될 거다 해요. 물론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는 없애야죠. 마이너스를 다 곱하시면 요거 3 x 마이너스 2 부등월 방향은 반대로 바뀌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이게 저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식으로만 풀면 이렇게 생겼는데 머릿속에 저 그림도 같이 떠올라야 틀리지 않게 풀 수 있어요. 824 생각합니다. 답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생각해봐요. 부등식의 해가 하나밖에 없대요. 부등식이야. 아래로 블록하대요. 0 이하래요. x축 밑에 있었대요. x축에 걸친 상태로 밑에 있는데 그거 만족하는 녀석이 하나밖에 없대요. 어떤 상황인 거야? 그림으로 떠올려 보면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번이다? 2번이다. 아래로 블록 0 이하가 한 번만 딱 있어야 돼요. 얘는 없죠. 아래로 0보다 작은 경우가 없고요. 얘는 0에 딱 걸친 거 요거 한순간 딱 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0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실수 x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무수히 많이 있다고. 1위로 넘어오면 어때요? 얘하고 얘예요. 얘도 엄청 많고요. 얘부터는 실수 전체예요. 뭘 집어넣든 걸쳐서 밑에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주황색으로 더 씌워서 표시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중에 해가 딱 한 개 있는 거 누구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그림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저 그림에 해당하는 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두 가지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최고창의 개수 0보다 커야 되고요. 근데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로 뭐다? 판별식이 0이다. x축에 접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저 녀석의 판별식을 찾아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k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엄청 길게 왔는데 결국 이거 찾으세요 라는 소리라고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르면 이 그림 떠올려서 이 영역을 표시해 보고 근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이거구나 를 하셔야 돼요. 보자마자 아 이건 이거야 라고 알아차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찍을 수는 없잖아요. 모르면 찍을 수는 없잖아. 그지? 모른다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 단초를 주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그림 떠올려 보고 이 그림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828. 저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뭐 좀 보기 불편하니까 좌변 다 넘겨서 생각해보면 a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마이너스 8이 0 이하래.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대요. 일부러 안 지운 거야.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1, 2, 3, 4, 5, 6 중에 누구다? 0 이하래요. x축보다 어디 있다? 위에야 밑에야? x축 위에야 밑에야? 밑에 있다고. 무엇을 집어넣든 x축보다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x축 밑에 몇 번? 5. 또 6. 5번도 되고 6번도 되고. 6번도 되잖아요. 이것도 x축 밑에 있는 거잖아. 그죠? 딱 0에 걸치는 게 얘고 0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되고 0인 것도 되는 거니까 5번도 되고 6번도 된다고. 그죠? 그래서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야. 이 6개의 그림 중에 5번 또는 6번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그림으로 찾으면 5번이나 6번이란 소리니까 이걸 식으로 찾으면 뭐다? 두 가지 있었어. 뭐다? 식으로 찾으면 두 가지 있었어. 5번, 6번. 뭐라고? 뭐라고? 그 두 가지가 뭔데?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요. 너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 거예요. 뭐게? 판별식. 판별식. 첫 번째는 뭔데? 판별식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한국말로 해. 첫 번째 뭐다? 외계어였잖아요. 첫 번째는 최고창 계수. 최고창의 계수. 이 그림 6개를 구분하는 건 두 가지였다고. 첫 번째는 뭐다? 이거 최고창 계수가 양수, 이거 최고창 계수가 음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거 둘이 판별식 0보다 크고, 이거 둘은 판별식 0이고, 이거 둘은 판별식 0보다 작다 였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데? 얘가 성립하려면 최고차항 계수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0 이하여야 된다고. 최고차항의 계수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0 이하라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A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요. 수선은 이거라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림 6개를 떠올려보고 0 이하라고? 그러면 이거 두 개구나. 이거 두 개가 되려면 얘랑 얘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야. 어? 이 6개의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이 2차 부등식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아니에요? 자,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이네요. 이건 정해져 있어, 그죠? 0보다 작도록 하는 해가 없다는 건 X축 밑에 그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X축 밑에 그림이 없다 그 얘기야. X축 밑에 오도록 하는 녀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X축 밑에 그림이 없다는 거야. 그럼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정말? 1번, 2번. 1번, 2번 두 개죠. 2번도 되잖아요. 0인 경우도 된다고. X축 밑에 그림이 없다는 거니까 X축에 걸쳐 있거나 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번 또는 2번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 해당하는 그림은 1번, 2번이고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식은 최고차항 계수, 양수, 판별식은 0 이하. 0이든가 0보다 작든가. 그죠? 그걸로 또 n의 범위를 찾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아, 못 봐.
보지마! 정신 차려. 어려운 거 할 거야 이제. 30. 이제 어려운 거 할 거야. 835번. 내 시간이 이렇게 안 갈까요? 시계를 계속 봐서 그런 거야. 그만큼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수업을 안 듣고 있다는 이야기고. 아, 듣고 있어. 수업을 들어! 듣고 있어요. 자, 수업을 듣고 있는지 혹은 수업을 들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 지금까지 했던 거랑 약간 다른 건 범위가 나와 있어요. 3에서 6 사이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정아야,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니? 대칭추. 뭐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키워드는 그게 아니야. 키워드는 그게 아니야. 주어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그래프 찾아야겠죠. 뭘 찾아야 돼? 왜 635번? 한 별씩? 왜? 왜 635번? 835번이야. 835번. 아, 그 그래프 그려져 있던 6개. 가 아니에요. 왜요? 얘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 범위 있어. 아, 기억이 안 나요, 쌤. 해수가 기억나? 키워드만 줘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키워드를 맞추러 가는 거야.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 아, 한 별. 주어진 범위에서 있다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대입? 최소값. 네. 아는 거 다.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책에 그렇게 써 있죠. 예. 너 연습장 꺼내. 연습장 꺼내래. 월요일에 써 있는 거, 월요일에 내가 연습장에다 썼어. 최소값. 얘기했어. 아니, 거기 아닌가? 나 처음. 종이에다 썼나 보다. 종이에다 썼다. 자, 다시 보세요. 봐! 어. 들어! 들어!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즉,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그 6개의 2차 함수 곡선 6개의 개형은 특별히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데 얘는 범위가 주어져 있어. 3에서 6이라고. 그랬을 때 이 부등이 성립하는 건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수학2 하러 가서, 2학년 2학기 때 하러 가서 다시 본격적으로 배우거든요.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또 부등식의 증명 이런 거 할 때,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fx가 0 이상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사실은 얘는 뭘 풀란 이야기냐면 주어진 그 범위에서 fx의 최소값 찾아서 요 녀석이 0 이상이 되도록 만드세요 라는 말이에요. 최소값. 제가 썼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늦었어요. 주어진 범위에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세요 라는 말은 주어진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 가장 작은 값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얘보다 클 거니까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대값이.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fx가 다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찾아. 걔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들었다. 당연하지 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주어진 범위에서 얘가 항상 0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이번엔 요 주어진 범위에서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찾으라고요. 가장 큰 게 0 이하면 나머지도 다 0보다 작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부등식 문제지만 실제로는 뭐가 돼버렸다?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축을 보여서 최대값. 그쵸. 역시 추억이 많았습니다. 뭐 그래 뭐 됐다 행복하면 거기에서 한 발짝만 더 가볼게요. 하나만 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1차원적인 풀이는 옆에 써 있는 것처럼 푸는 거거든요. 요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찾아서 걔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 찾으라는 거예요. 뭐부터 본다?
대칭축 어디? 2. 2.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지. 2는 얘보다 밖에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럼 우린 뭘 찾고 있는 중이라고? 4K.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 아까 최소값. 언제 최소값? 3일 더 3일 때. 언제 최소값? 2일 때가 최소값인데. 네? 3. 아니 그게 아니라. 대칭 때. 최대값. 이거 최대값. 이거 최대값. 이래. 위로 볼로? 뿌듯해한다고? 뭐라는 거야? 헛소리하고. 그니까 뭐 술 먹고 왔어? 위로 볼로 대칭축이 2 아 너무 웃겨. 주어진 범위는 3에서 6이라고 3에서 6이라고 나 헷갈린다. 우린 뭘 찾고 있었다고? 최소값 찾고 있었다고 언제 최소야? 여기서 최소지 그니까 이걸 다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리시라고요 제발 x가 6일 때가 최소 그래서 여기다 6을 대입한 녀석이 0보다 크면 되더라 그 얘기라고 6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빼기 3 더하기 4k 얘만 0 이상이면 되더라 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분식을 풀어서 제일 작은 k 찾으라는 건데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진 풀이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고급진 풀이는 뭐냐면 이거 외웠죠? 아니 뭐 책에 있어 조금 더 괜찮은 풀이는 뭐냐면 k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k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한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4k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봐봐. 똑같은 식인데 몇 개만 남겨두고 이항을 시켜서 이런 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똑같이 푸는 거야. y는 4k라는 녀석이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라는 녀석이랑 그림 그렸을 때 얘가 더 위에 있대요. 언제? 저 범위에서. 3에서 6 사이에서. 그럼 얘도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x가 없잖아요.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평평하게. x축에 평평하게 생긴 녀석이고 얘는 폼수의 녀석이지. 주어진 범위에서 얘보다 얘가 맨날 위에 있다는 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찾아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보다 얘가 더 크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이 녀석의 최대값 찾아서 얘가 그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요거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2학년스러운 풀이고요. 요건 좀 1학년스러운 풀이고 요게 조금 더 괜찮은 풀이인데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딱 확정이 나요. 그래프가 딱 그려져. 그리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얘는 이 그림 자체를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요 그림 딱 그려져 있고 K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봐봐요. 이런 소리인데 요거 그림 그려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1하고 3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꼭지점이 딱 찾아지거든요.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오는 걸 노란색으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1하고 3에서 X축이랑 만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인데 범위가 주어지기를 3에서 6이라고 그랬어. 3에서 6으로 빡 잘랐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아요. 이렇게. 요 주황색으로 덧칠한 부분만 남는데 이거보다 얘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 4K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4K라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경계는 누구다? 이거다. 얘보다 4K가 더 위에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찾아서 그거보다 4K가 위에 있어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괜찮은 풀이에요. K값에 따라서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인 거잖아. 그럼 요것의 값은 찾아보면 여기다 그냥 6 대입하면 되죠. 36 마이너스 24 더하기 3이에요. 얘랑 비교해서 이게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랑 완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생긴 거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산수 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필요한 녀석이 있으면 걔네들을 이양시켜서 꼭 하나의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그래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나누든 포물선으로 나누든 어쨌든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개서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나중에 2학년 때 가시면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올 녀석이에요. 그때 되면 까먹겠지만 어마무지하게. 그래서 요 풀이가 아마 해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은 있다. 필요한 거 넘겨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아무튼 어려운 녀석이었습니다.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다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해보시면 되니까 됐고. 요것도 하나 볼까요? 이거 뭐라고요? 언젠가 끝나. 집에는 가야죠.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수업을 들어. 아, 저 진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시계를 보지 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렇게. 841.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방정식 할 때도 하긴 했어요. 함수에서.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그러면 안 만난다는 이야기네요. 라고 우리 풀었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 했다고. 거기서는 그래프가 얘랑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건 안 만난다는 거네.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놓고 판별식이 0보다 작네 이렇게 풀었다고.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보자면 위로 볼록인 녀석이고 뭔 직선이고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건 이런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이랑 a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랑 어쨌다 맨날 이렇게다. 얘가 맨날 밑에 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뭐 우변으로 다 넘겼다고 치면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 더하기 7 얘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고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그림 6개 중에 누구다? 네. 0보다 크다잖아요. x축 위에만 둥둥 떠 있는 거잖아. x축에 걸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치 한계수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가지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등호가 있었고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1번밖에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풀 때도 똑같은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풀었는데 그때는 안 만난다 가지고 풀었다면 이제는 요 부등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선생님 근데 항상 네. 만나도 밑에 있을 수 있잖아. 아니 항상 밑에 있어도 만날 수 있잖아. 항상 밑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해서 만나도 항상 밑에 있는.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건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건 안 만난다는 걸 의미해요. 어려워요. 아까 항상 아래 있으면 만나는 것도 포함해야 돼. 걸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건 한국말로 아래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쪽에 있는 거, 같이 있는 거지. 그래 이게 이렇게 한글로 써 있으면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 잘 없어요. 이해해보자면. 아무튼 여기는 활용이니까 해보시고요. 여기 끝났네요. 유형 13번까지가 설명이 되게 완전히 끝났어. 와 이건 진짜 축하해야 돼. 유형 13 설명만 들었어 우리. 많이 힘드세요? 유형 13번까지가 여러분 월요일의 숙제입니다.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다 하시고 유형 13번까지 싹 다 푸시고